CEO라도 만나봐야 돼요. 저는 보통 70%가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성패가 결정된다. 쿠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지셔가지고 믿고서 하시겠지만 아직 저희 멤버분들 중에는 그만큼 명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퍼실리테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저 젊은 친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바쁜데 불러서 오늘 뭐 의견을 계획 수립한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실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실행되는 거 맞냐, 우리 이렇게 막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바쁜 시간에 오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적어도 한 번씩 이상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초보 퍼실리테이터 분들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거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만반의 준비를 안 한 거죠. 사전에 준비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 선정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됐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이슈가 아닌 거에 왔다고 쳐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진짜 쓰이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거 왜 바쁜데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키느냐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을 기획할 때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쓰여질 일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관계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최대한 그 이익을 자기가 더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불려 나오거나 또는 없어 보이는데 불려 나왔거나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 전에 기획이 그렇게 잘 됐다면, 참여자가 이해관계자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정말 유리한 거다 또는 손해를 줄여주는 거다. 시간 낭비라는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워크숍을 하면 시간 낭비라는 손해를 줄여줄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을 수 있죠. 그걸 명백하게 처음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항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해시켜 주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만저만한 부분이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근데 좋아, 이 이슈 자체는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 맞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거 진짜 가서 실행할 거냐? 여기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의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맥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이제 시간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되는 거냐? 네. 묻는 거죠. 그럼 그건 고객한테 우리가 의뢰를 받았다면 이거 진짜 실행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사전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애매하면 거기 예를 들어서 CEO라도 만나봐야 되는 거죠. 거기 대표를 만나서 이거 진짜 실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해보는 거냐? 그냥 해보는 건 트레이닝이에요. 교육. 그러면 이건 교육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교육받고 싶어 하는 건지 그 교육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지 이해관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을 해보면 애매하게 담당자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결과가 나온 거 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알 것 같다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실제로 신제품 개발을 한다. 근데 신제품이 엉망으로 나왔다. 근데 원래 잘 나오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놓고 봤더니 이거를 내서는 이건 뭐 돈만 들어가고 시장에서 팔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에 스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실행 온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거는 상부에서 결정할 건데 그냥 일단 트레이닝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상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위한 안은 진짜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잘 만들면 이게 진짜 실행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자리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와서 같이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문제 제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할 때 그렇게 기획을 하면 돼요. 어쨌든 안은 확실히 결정이 되면 올라간다. 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렇죠. 그게 퍼실리테이터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담당자가 약간 트레이닝인지 실제 일인지 헷갈려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전문가니까 그 부분을 퍼실리테이터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 그럼 당연히 이번에 의심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뭐 한다고 했었다. 근데 이번에 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전에 한다고 해놓고 안 됐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의심을 하겠죠. 그때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의심이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CEO 미팅도 했고 담당자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예정입니다. 다만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실제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추진하는데 문제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좌절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실제로 실행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을 갖고 쫓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진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도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참여자들이 의문시하는 것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참여자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거나 참여자가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낙인 찍고 보니까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하나는 그게 설사 불평 불만이고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서 그걸 충족시켜주면 워크숍은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 가서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절반 이상이 사전 설계 단계에 해당된다 이거. 저는 보통 70%가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퍼실리테이션을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관심 가는 건 도구와 기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구와 기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한다는 것, 참여자들의 동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크숍이 시작된 후에는 도구와 기법이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다루어내려면 사람에 관련된 그리고 조직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워크숍을 멋지게 이렇게 설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